반복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반복은 지루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그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익숙해지려면 결국 반복이 필요하다. 익숙함은 반복의 선물이고 성장 또한 마찬가지다. 기획 컨설턴트 리즈 포슬린이 자주 들여다본다는 그림이 있다. 계속 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원은 나선형이다. 처음엔 제자리 걸음처럼 보여도 나중엔 분명히 위로 나아간다. 반복이란 건 그렇게 똑같아 보이는 하루하루를 통해 보이지 않게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새로움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겠지만 어쩌면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늘 뭔가 달라야 하고 자극이 있어야 하고 의미가 보여야만 견딜 수 있는 건 사실 사소한 일에 머무르지 못하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했다. 대단한 업적은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흐처럼 위대한 화가도 결국은 매일 붓을 들고 캔버스를 마주하는 반복 속에 살았다. 그 일상이 모여 지금 우리가 감동하는 명작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도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 거창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그 작은 일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삶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소한 일을 경시하는 태도다. 내가 이 정도는 넘어서야 할 사람이란 착각,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불만. 이런 생각은 결국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 시험을 잘 보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일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사소한 씨앗을 성실히 뿌리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늘 하루의 태도다. 사람들은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사소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견디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성장은 그렇게 다가온다. 확신 없이도 움직인 날들이 결국 스스로를 증명한다. 대단한 변화를 꿈꾸기보다 작고 사소한 일 속에서 묵묵히 나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공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한때 공부를 잘했던 경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잠시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그 한때는 오래가지 않는다.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것,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것, 그 모든 성취는 몇 년간의 유리함을 줄 뿐이다. 최재천 교수는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 나라 최고의 수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 하나, 인생은 단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진실이었다. 공부는 이벤트가 아니다. 어느 시기에 몰아쳐 해내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이어지는 호흡이다. 단기간의 몰입으로는 120세 시대를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부는 더 이상 결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무기다. 지식은 때로 편의를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만들어낸 태도다. 견뎌내고 연결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태도.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부의 본질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버티는 힘,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중심을 잡는 힘. 그게 바로 공부가 주는 진짜 가치다. 공부를 많이 하면 인생이 쉬워질 거라는 기대, 그건 환상이다. 세상은 지식의 양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란 지식 너머의 감정과 맥락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읽는 섬세한 이해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 이제 공부는 상수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한 마치 공기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기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늘 곁에 두어야 할 필수 요소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기본값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완벽하게 계획된 학습이 아니라 가볍게 시작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대충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다. 대충이란 건성의 태도가 아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고 작게라도 계속하는 힘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준비의 시간을 다 쏟고 계획이 틀어지면 멈춘다. 반면 대충 하는 사람은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조정한다. 작은 시작이 더 많은 행동을 낳는다. 그 행동들이 쌓여 결국 변화가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갈 장기전에서 빛을 발한다. 공부는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공부는 결국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표보다 습관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리듬이 중요하다. 오늘의 공부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다. 그 하루가 쌓이고 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달라진 나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 행동과 연결의 힘. 행동은 의지보다 앞선다. 다짐이 아무리 강해도 작은 움직임 하나가 주는 영향력을 이기기 어렵다. 사람들은 종종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쏟는다. 계획이 정교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완성한 그 순간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그래서 나는 가끔 대충의 미학을 권한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시작을 미루고 있다면 그냥 시작하자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생각 없이 시작해서 생각보다 잘 흘러간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언제나 완벽하게 시작을 방해한다. 완벽주의는 행동보다 계산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결국 계획을 수정할 용기도 잃고 계속할 힘마저 소진된다. 그러나 대충은 가볍게 나아간다. 실수를 허용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일단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둔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결의 씨앗만 심어두면 된다. 대충이라도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 이 지식과 저 지식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 연결은 단순한 지식의 조합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를 바꾸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생각한 뉴턴처럼 그는 사과를 본 것이 아니라 사과와 별 사이의 연결을 본 것이다. 공부는 이처럼 연결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새로운 정보를 무작정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지식과 경험, 감정들과 교차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공부는 언제나 실행 중심이어야 한다.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써보고 말해보고 다른 사람의 말과 연결해 보아야 한다. 행동 없는 공부는 피상적이다. 이해에서 끝나는 공부는 결코 깊어지지 못한다. 깊어짐은 행동을 통한 체험에서 온다. 또한 지식은 혼자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계 안에서 연결될 때 그 힘이 커진다. 일론 머스크는 학교에서 금융도, 우주도, 자동차도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영역을 연결하고 실행으로 옮겼다. 그의 공부는 시스템이 아닌 현실 안에 있었다. 현장을 중심에 둔 그의 학습은 언제나 실행을 동반했다. 그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다루었지만 그 모든 도전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 흐름의 출발점은 늘 작은 실행이었고 그 실행이 만든 경험이 다른 분야로 연결되는 디딤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완벽하게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조금 덜 알아도 조금 어설퍼도 일단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다른 생각과 이어지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식을 넘어 지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 진짜 독학. 혼자 있는 시간은 불편하다.
쓸쓸하고 지루하고 가끔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 두렵다. 그러나 공부란 그 혼자의 시간에서 진짜로 시작된다. 독학이라는 말에는 어딘가 촌스럽고 고된 느낌이 따라붙는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른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굳이 혼자 하느냐고. 하지만 진짜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안다. 진짜 공부는 혼자서 감당하는 시간 속에서 혼자서 질문을 품는 동안에 혼자서 끝까지 읽어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수많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다. 유튜브에도 커뮤니티에도 강의 플랫폼에도 누군가가 정리해놓은 지식이 끝없이 올라온다. 우리는 자료를 모은다. 링크를 저장하고 PDF를 내려받고 읽지 않은 북마크만 계속 쌓여간다. 하지만 묻자. 그것들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혼자서 그 내용을 곱씹어보고 어딘가에 써보거나 말해보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정리해 본 적 있는가? 혼자의 시간이 부족하면 공부는 피상에 머문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료여도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단지 구경에 불과하다. 독학은 고독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자유로운 방법이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의문을 따라가며 내가 정한 공간에서 진짜 나를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방식.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관계도 잘 맺는다는 말이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혼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식을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하며 더 큰 지혜로 확장시킬 수 있다. 사이토 다카시는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낸다는 건 자신의 내면을 확립한 후 다른 사람과 유연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라고. 그 반대는 관계를 피하거나 남에게 의존하거나 자신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의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준비다. 타인과 깊이 연결되기 위한 예열의 시간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혼자 정리하지 못한 지식은 결코 타인과 연결되지 않는다. 혼자 사유하지 않은 생각은 그저 떠도는 정보일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요즘 나는 얼마나 혼자 앉아 책을 읽었는가? 얼마나 조용히 사유했는가? 얼마나 메모를 하고 생각을 정리했는가? 책상은 우리를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상이 흐트러졌다면 내 공부도 흐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책상 위 먼지가 쌓였다면 내 안의 질문들도 멈춰 있었을지 모른다. 작은 노트를 열고 연필을 들어 생각을 써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공간. 공부를 위한 공간은 거창할 필요 없다. 단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면 된다. 한 켠의 책상, 조용한 시간, 그리고 나만의 리듬. 한 장소에서 밥도 먹고 유튜브도 보고 공부까지 하려 한다면 뇌는 가장 쉬운 활동만을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되지 않을 때 집을 벗어나 카페나 도서관을 찾는다. 그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묻어있는 맥락이 바뀌기 때문이다. 제임스 클리어는 말한다. 습관은 맥락과 연결된다. 의도한 행동을 위해선 의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공부만을 위한 공간을, 공부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혼자 있는 법을 익히고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 조용히 책을 읽고 메모를 남기며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 한 줄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짜 독학이다. 결론에 머물지 말고 반응하라. 공부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아는 것을 늘리는 일도 문제를 더 많이 푸는 일도 아니다. 공부란 지식이 나에게 도달했을 때 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책을 읽는다. 좋은 강의를 듣는다. 명문장을 메모하고 명언을 곱씹는다. 그러나 그 모든 공부는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듣고 읽고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진짜 공부는 어느 작가의 문장을 접했을 때 그 문장이 나를 도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생각한 세계, 그가 던진 문장,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이제 나에게 질문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는 책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책은 결코 완성된 답을 주지 않는다.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방향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독자는 그 방향을 따라 자기만의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공부를 실패하는 이유는 결론에 머물기 때문이다. 지식을 암기하는 데 머물고 정보를 저장하는 데 만족하며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텍스트는 시작이다. 그 시작에서 내가 질문을 만들고 다른 책을 찾아 읽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며 글로 써보며 비로소 공부가 완성된다. 읽고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쓰기다. 생각을 적는다. 말로도 해보고 짧은 메모라도 남긴다. 그 순간 지식은 처음으로 내 것이 된다. 그러니 책을 읽은 후 머릿속이 조금 어지럽다면 그건 좋은 신호다. 의문이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도발이다. 프로스트와 러스킨은 말했다. 책은 작가에게는 결론이지만 독자에게는 도발이라고. 지혜가 끝나는 지점에서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공부도 마찬가지다. 작가가 던진 마지막 문장에서 나의 질문이 태어나야 한다. 지식을 암기하지 말고 그 지식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 스스로 묻고 연결하고 실험해야 한다. 공부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읽은 내용을 내 상황에 비추어 보며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저 지식을 수집하는 데서 그친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소비일 뿐이다. 정보를 쇼핑하듯 떠도는 것은 공부의 환상에 불과하다. 진짜 공부는 고요한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노트 위에서 말없이 흘리는 한숨 속에서 끝까지 읽어내려가는 힘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공부는 내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 태도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다. 그렇게 공부는 결국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길. 그러니 결론에 머물지 말자. 읽었다면 반응하자. 생각하고 써보고 말해보자. 그렇게 공부는 이전의 나와 다른 한 발짝을 만들어낸다. 그 한 발짝이 지금의 나를 바꾸고 내일의 나를 만든다.